1박에 140만 원인데 퇴실할 때 쓰레기까지 다 치우고 가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이럴 거면 호텔 가지 라는 말이 왜 전국 모든 여행객의 진심이 되었는지 펜션 업계의 냉혹한 현실을 파헤쳐 봅니다. 여러분, 주말에 펜션 예약하려다 가격 보고 휴대폰 던질 뻔한 적 있으시죠? 강원도 홍천의 한 펜션은 성수기 4인 기준 1박에 무려 140만 원이라는 가격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그 바로 다음 날인 17일 가격입니다. 단 하루 차이로 99,000원까지 뚝 떨어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가격이 무려 14배나 널뛰기를 하는 게 상식적인가요? 이게 단순히 가격만 비싸서 문제일까요? 소비자들이 진짜 분노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140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고 들어갔는데 퇴실할 때 분리수거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손님이 직접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온라인상에서 내 돈 내고 노동하러 가냐는 뜻의 노동형 숙박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실제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더 냉담합니다. 미쳤다고 돈 내고 청소까지 하냐는 반응부터 차라리 그 돈이면 서비스 확실한 호텔이나 리조트 가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라는 뼈 때리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를 열어보면 펜션 업계는 작년 한 해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었어요. 바로 직전인 2025 연 3분기 기준으로 펜션의 객실당 매출 수치를 확인해 봤더니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7%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냐면 호텔이나 리조트, 모텔 같은 모든 숙박업종 중에서 하락폭이 가장 커요. 다른 곳은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펜션만 유독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증거죠.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더 절망적입니다. 2025 연말에 강원도와 영호남 일대에 펜션 10곳에 무작위로 물어봤더니 무려 9곳이 전년보다 실적이 훨씬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비수기에 접어든 작년 12월부터는 그 감소폭이 더 커졌다는 곳이 절반이나 됐습니다. 춘천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이번 달 들어 예약 문의를 모두 합쳐봐야 10건도 안 된다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주말마다 예약이 꽉 차서 손님을 골라봤던 곳들이 이제는 파리만 날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더 냉정합니다. 수익을 낼 가능성이 제로다 라는 반응부터 이 돈이면 차라리 리조트가 훨씬 경제적이고 서비스도 좋다는 아주 현실적인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펜션 하나만 잘 지어놓으면 노후가 보장된다는 꿈같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사람들은 펜션이라는 공간 자체에 이토록 차갑게 등을 돌리게 된 걸까요? 단순히 비싼 가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보이지 않는 상술들이 숨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펜션 예약 버튼 앞에서 자꾸 멈칫하게 될까요? 단순히 가격이 비싼 것도 문제지만 결제 과정에서 느끼는 배신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25만 원이라고 해서 클릭했는데 막상 인원 추가하고 바비큐 비용에 숯값까지 더하면 어느새 45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런 걸 바로 다크배턴 상술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저렴해 보이게 유혹해놓고 실제로는 소비자가 무조건 내야 하는 비용을 교묘하게 숨겨두는 방식이죠. 오죽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런 눈속임 상술을 막기 위해 숙박비에 봉사료와 청소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표기하도록 지침을 바꿀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더 기가 차는 건 이용 시간입니다. 호텔은 보통 오후 3시에 들어가서 다음날 정오에 나오는 게 기본인데 펜션은 어떤가요? 오후 4시에 입실해서 다음날 오전 10시 30분에 나가라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손님이 머무는 시간은 18시간도 안 되고 잠자는 시간 빼면 펜션 안에서 즐기는 시간은 10시간도 차에 안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시청자분들의 불만이 폭발합니다. 입실 시간은 늦추고 퇴실은 칼같이 요구하면서 청소까지 시키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펜션 사장님들이 숙박업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마인드로 운영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건물 빌려줬으니 알아서 쓰고 치우고 나가라 는 식의 마인드가 정보가 넘치는 지금의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호텔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해주고 객실 관리도 철저한데 왜 펜션은 돈을 더 받으면서 서비스는 정반대일까요? 하지만 모든 펜션이 문을 닫는 건 아닙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제 진짜 실력 있는 곳들만 살아남는 시장 재편이 시작된 거죠. 가장 먼저 우리를 괴롭혔던 눈속임 상술이 사라집니다. 2025년 10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 패턴을 막기 위한 지침을 본격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처음 화면에 띄운 가격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내는 총금액이어야 합니다. 숙박비에 청소비나 봉사료를 숨겨두고 나중에 따로 받는 꼼수가 이제 법적으로 금지된 것입니다. 살아남는 1% 펜션들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방을 빌려주는 부동산 임대업 마인드를 버리고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SNS에 자랑하고 싶은 포토존을 만들고 계절마다 색다른 이벤트를 기획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보고 일부러 찾아가고 싶게 만드는 매력을 갖추는 게 핵심인 것이죠. 실제 예약률이 꽉 차는 인기 펜션들은 디지털 광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고객이 직접 찍어 올리는 숏폼 영상과 후기를 통해 입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텔 같은 깔끔한 관리와 투명한 가격 정책, 그리고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감성을 갖춘 펜션들은 지금 이 위기 속에서도 매출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무조건 비싸게 받아내려는 욕심을 버리고 고객이 지불한 가치만큼의 만족을 돌려준다면 펜션은 다시 우리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휴식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최고의 펜션은 어떤 모습인가요? 변화의 파도 속에서 새롭게 태어날 펜션 업계의 앞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